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 64,630점. 반올림하면 이건 뭐 거의 65K입니다. 65K. 진정한 괴물 사파이어 톡식 RS 6900 XT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그래픽카드 시장 사실 좀 불편합니다. 이제 뭐 말하기도 뭐해요. 그 일론 머스크 그 양반은 그 주둥이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뭐. 그 양반 입만 열면 아주 화성 갈 거니까. 아무튼 시장 상황은 시장 상황이고 오늘 우리 또 컴퓨터 마니아분들 심장 벌렁벌렁하게 만들 그런 제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타님 심장은 두근두근 아닌가요? 민수야 너 3열 라디로 맞아봤냐? 아 박스부터 진짜 오지게 큽니다. 오지게 커요. 누가 보면은 그래픽카드 박스가 아니라 모니터 박스인 줄 알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사파이어 패키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보면은 여기 사파이어 톡식 보이고요. 그리고 AMD 라데온 RX 6900 XT가 확인되고 있고, 아 그리고 여기 국내 AS 잘하기로 유명한 3대장 EM텍의 마크가, 잠깐만 이거 스티커인데? 이거 스티커 떼면은 다른 유통사 이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앙에는 잠깐만요, 이 마크를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 와우 예전에 불타는 성전 돌골렘 그거랑 좀 닮았는데, 야 니들 이거 본 것 같지 않냐? 불타님 저 불성 때 중학생이었는데. 와 이걸 이렇게 매기네. 중앙에 이 로고는 뭘 형상화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골 같아 보이고요. 그 머리 쪽에는 약간 뭔가 불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입 좌우에 이 방독면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위험한 물건이다, 강력한 어떤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이런 마크를 심어 놓은 것 같긴 해요. 그 외에는 사실 뭐 크게 패키지의 특징 같은 건 안 보이니까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박스를 열고, 와 박스 진짜 오지게 큽니다. 오지게 커. 제가 그래픽카드를 다양하게 언박싱을 해봤는데 이렇게 큰 박스는 진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정도예요. 일단 매뉴얼부터 보이네요. 첫 장부터 반가운 한글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통 매뉴얼은 영어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 다 한글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매뉴얼에 그냥 다 한글만 있는 거 제가 처음 봐요. 아니 EM텍이 AS 잘하는 건 제가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로컬라이징도 이 정도면은 이거는 좀 칭찬을 할 만한 그런 구닥 같습니다. 뭐 물론 매뉴얼 뭐 얼마나 본다고 그걸 한글 적어놨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 제품 딱 개봉했을 때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이 제품의 매뉴얼이 온통 다 한글인 경우라면 약간 정신유통, 한국에 국내 유통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드라이버 킷 같은데, 잠깐만 이거 샤오미 냄새가 좀 강하게 나는데? 아 맞네 이거. 아이 중국 냄새 나네 이거. 저희 본부에 있는 샤오미 드라이버랑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요. 어쨌든 조립하거나 이 제품 분해할 때 쓰라고 넣어준 것 같긴 한데, 이 제품 박스에도 톡식이라고 나와 있고 이 드라이버에도 이 손잡이 부분에 톡식이라고 이렇게 각인을 해놓은 거 봐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주인공, 묻혀버린 3열 라디 그래픽카드 사파이어 톡식 RX 6900 XT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 크다 진짜. 아니 제가 지금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리뷰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포스 이야기하기 조금 그런데 이거 거의 킹핀급이에요. 킹핀급. 뭐 물론 톡식이란 이름의 위상도 절대 낮은 레벨에 있는, 낮은 위상을 가진 그런 이름이 아닌데, 오랜만에 이런 포스, 강력한 존재감 제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 살펴보기 전에 위에가 좀 어수선하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요 라디 120mm 쿨링팬이 3개가 장착된 360 라디고요. 라디에이터의 두께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셨을 그 CPU 수냉 쿨러의 라디에이터랑 거의 동일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재보니까 26.5mm 정도 나왔거든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쿨링팬,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딱 보고 바로 눈치를 채웠을 텐데, 여러분 블레이드가 투명이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RGB가 뿜뿜한다는 거죠. 보통 이런 라디에이터로 연결된 커스텀 그래픽카드 모델들은 이 라디에이터 쿨링팬에 RGB 팬 잘 안 쓰거든요. 이유는 쿨링 성능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논지비 쿨링팬을 장착시켜 놓는 편인데, 이번 톡식은 외형도 약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똥지비가 싫어요. 튜브는 보시는 대로 이렇게 슬리빙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일반적인 순행 그래픽카드와 다르게 이 튜브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슈라우드랑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이 튜브의 길이, 보편적인 것들은 보통 한 42cm 정도 되는데 이번 톡식은 44cm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의 크기가 좀 큰 경우에는 이 튜브의 길이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제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톡식은 44cm라 여기에서 호환성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뒷면을 보시면
센스 지린다 톡시. 여러분 CPU 수냉 쿨러를 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라디에이터에는 그 알루미늄 방염필들이 되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진짜 쉽게 휘어집니다. 아주 약한 물리적인 충격만 툭 하고 가해줘도 이 핀이 휘어서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톡식은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CPU 수냉 쿨러 정말 많이 리뷰도 해보고 언박싱 해봤지만 이렇게 핀을 보호하려고 플라스틱 커버 덮어놓은 제품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조립하실 때는 이 커버 당연히 제거를 하고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 되게 세심한 부분인데 제가 이런 사소한 거에 칭찬을 좀 과하게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뭐 보시는 분들은 아 볼타 이 새끼 또 이 플라스틱 커버 뭐 그게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코드값을 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본체. 일단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비닐부터 좀 벗기도록 할게요. 우리 이엠텍 분들 죄송한데 제가 비닐을 지금 언박싱 하면서 좀 찢어먹었거든요. 요거는 저 뒤에 뭐 알아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면 저기 K사전 저희 회사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요. 물론 이번 톡식의 디자인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두운 무채색 계열의 컬러 위주로 쓰이다 보니까 좀 칙칙하고 약간 아제틱하기도 하고요. 밋밋하고 심심한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데 솔직히 제 눈엔 너무 예뻐요. 좀 좋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밋밋하고 심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남성미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직선이랑 곡선의 배합도 좋고 그리고 중앙 부분에 보시면 멋을 안 부린 것도 아닙니다. 중앙 영역을 반으로 갈라서 여기는 사선 패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이 부분에 미러 백플레이트 같은 느낌이 살짝 가미가 돼가지고 칭찬을 아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오늘 과하게 칭찬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잘한 디자인입니다. 컬러웨이나 디자인적 요소를 제가 막 높게 평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순행 그래픽 카드들은 이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물의 힘을 통해서 GPU 코어의 발열은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메모리나 전원부, 모스펫, 캐패시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쿨링팬을 별도로 장착을 해서 바람을 좀 쐬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톡식은 이 95mm 쿨링팬의 어떤 크기의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널찍하게 이 전원부의 바람을 강하게 흡기로 빨아들일 수 있는 되게 넓은 바람 통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일부 순행 그래픽 카드들은 멋부린다고 여기 영역 일부 가려놓거나 반틈 덮어놓거나 이러면 바람 통로가 막혀서 이 전원부 쿨링에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톡식은 쿨링팬 이 면적을 그냥 다 뚫어놨어요. 이것만큼은 진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쁘게만 만든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괜히 저희 마니아들이 사파이어를 라데온 장인이라고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뭐 외형적인 디자인적인 특징은 다 살펴봤으니까 분해를 해서 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식의 분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분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역시 사파이어 제품 잘 만들어요. 나사가 정말 많아요. 제가 위에 이 분해하고 남은 나사들을 올려놨는데 상당히 많은 나사들을 풀어야지만 이 PCB 기판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래픽카드의 나사?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전원부나 이런 메모리에 발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히트싱크에 단차라는 것 때문에 서멀 패드를 중간에 이어 붙여서 발열을 이제 전달을 하고 이 히트싱크에 발열이 전달되면 이 쿨링팬이 시켜주는 그런 장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나사가 많으면 각기 다른 높이를 가진 모스펫, 캐패시터, 메모리 이런 단차들을 되게 세밀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장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디테일한 장력이 부품들 간에 발생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운데에 보이는 게 TSMC 7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GPU 코어인데 지금 발린 써멀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한번 닦아볼게요. 자, 닦아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닦으면서 놀랐는데 세상에 GPU 코어 위에 아무것도 각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는 이게 엔지니어링 샘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 리테일 버전에서는 여기에 이름이 새겨지거나 뭔가 확인이 될 텐데 여러분 이 GPU 코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비 21 XTX가 아니고요. 이거는 나비 21 XTXH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던 그 6900 XT가 아니라 새로 나온 어떤 괴물 같은 신버전 녀석이고 XTX에서 XTXH가 됐으니까 뒤에 붙는 H는 아마도 한정판? 높은 클록의 비밀. 제가 막 묻혀버린 GS 점수 막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었는데 영상 앞단에서 그 비밀이 바로 나비 21 XTXH였던 거예요. 저희가 오버 클럭을 극한으로 그냥 만땅 땡겼더니 부스트 클럭이 이번 톡식은 2700MHz까지 기록이 됐었어요. 여러분 정말 묻혔다는 표현이 아깝지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GPU 코어 주변으로는 16GB 용량의 GDDR6 메모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좌우에 있는 이 전원부 페이지는 정확히 18페이지입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한
궁금해할 만한 거 여기 출력 포트 쪽 보시면은 HDMI 2.1이 1개고요. DP 1.4가 총 3개입니다. 요건 조금 아쉬워요. 사실 이 HDMI 2.1이 1개가 아니라 2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 HDMI 2.1 포트만 2개였으면은 저희 벤치님도 구입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잘 만든 기판이다라는 거 말고는 뭐 특히 설명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 전원 단자는 8+8+8이 아니라 특이하게 8+8+6이에요. 이 정도면 뭐 기판을 잘 설명해 드린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슈라우더와 일체화된 히트싱크 부분, 이쪽 보시게 되면 히트 베이스랑 히트싱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히트 베이스 쪽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펌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세텍 OEM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쪽 옆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 슈라우더 안쪽에 히트싱크가 숨겨져 있는 건데 이 두께가 좀 얇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봐도 두께적인 측면이 그렇게 막 두껍다 우람하다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히트싱크의 면적 자체는 사실 큰 편이기 때문에 쿨링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분해까지 해서 다 살펴본 것 같고, 이제 테스트 자료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힘을 활용한 이 톡식의 쿨링 성능, 그리고 4K에서 과연 그 2700MHz의 높은 클럭이 어떤 성능으로 귀결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3D 마크 점수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1.1을 구동해본 결과 저소음에 특화된 사일런트 모드에서조차 6900ST를 뛰어넘는 60K,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62K, 그리고 극한의 성능으로 끌어올려진 톡식 모드에서는 무려 64K가 확인되었습니다. 타임스파이 역시 이러한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기존 6900XT는 RTX 3090보다 낮은 점수가 확인되었지만 이번 톡식은 3090을 뛰어넘는 21K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파이어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다음은 게임 성능입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한국의 자랑 배틀그라운드를 4K로 구동해 봤을 때 RTX 3090을 턱밑까지 추격한 140.2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3090에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체감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두 번째 타이틀은 어쌔신 크리드 발랄라입니다. 동일하게 4K 해상도로 구동했을 때 무려 73.8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끝판왕 3090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결과죠. 물론 발랄라가 라데온에 유리한 타이틀은 맞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 압도적 승리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 타이틀은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는 바로 그 타이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마찬가지로 4K 해상도로 구동했을 때 52.3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RTX가 적용된 환경은 아니라지만 게임 프레임만 놓고 본다면 생태계 최강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온도와 소음, 소비 전력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로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가장 뜨거운 톡식 모드에서도 최대 온도 68도가 확인되어 70도가 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노이즈의 경우에는 톡식 모드에서 최대 49.4dB이 확인되었는데 확실히 래퍼보다는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소음에 예민한 사용자라면 사일런트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경우 38.2dB이 확인되어 래퍼보다 더 정숙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소비 전력입니다. 와, 역시 성능이 잘 나오는 만큼 전기도 엄청나게 먹는군요. 그래픽카드만 단독으로 측정해도 톡식 모드의 최대 피크치는 무려 480.5W. 이 정도라면 최소 850W, 권장 1000W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를 추천하고 싶네요. 이번 사파이어 톡식 진짜 정말 잘 뽑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외형, 디자인, 완성도, 그리고 사용자 배려 측면에서 제가 그래픽카드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 점수를 줘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톡식을 통해서 AMD가 주장했던 타협하지 않는 4K 드디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킹핀이나 호프, 지포스 쪽 끝판왕만 주구장창 보다가 오랜만에 라데온 쪽 끝판왕, 그것도 제대로 된 끝판왕 보고 나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한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만큼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사실 이 부분까지 칭찬하고 싶진 않아요. 공식 출시 가격이 315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오지게 비싼 그런 가격입니다. 사파이어를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마니아 또는 라데온에 미쳐있는 마니아가 아니고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정상적인 가격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담이지만 하루빨리 그래픽카드 가격이 정상화가 돼서 그때는 참 엄청 비싸게 샀었지, 그때 내가 호구짓 했었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QM 볼트였고요. 진정한 그리고 새로운 라데온 끝판왕 톡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